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의도 색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류인 한강에서부터 이렇게 발라져 나와서 이렇게 지천을 이루면서 여의도라고 하는 섬을 이루었다가 다시 이렇게 본류와 합류하는 개천을 색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색강은 결국 이 여의도를 이루어내게 되는 중요한 작은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색강의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는 바로 중량천이 되겠습니다. 중량천이 쭉 경기도 양주 쪽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내려오는 중에 도봉동동에 오게 되면은 이 도봉서원이 있었던 곳을 흐른다고 해서 서원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이 상계동 부분에 오게 되면 한강의 새끼강이라는 의미로 이 색강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량천의 경우는 큰 강에 비유해서 한강의 지천이라는 의미로 이 색강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강 위쪽에 흐르는 냇물이라고 해서 한천이라고도 불렀지만 냇물 쳐놓고는 굉장히 큰 냇물이다 그래서 큰다라는 의미의 한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려졌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하천은 중량천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 랑으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면서 오늘날에는 중랑천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은 한내 혹은 새끼강의 셋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서울의 많은 하천 중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제일 지천이 중에 하나가 바로 중량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량천은 이런 지천 중에서는 굉장히 큰 폭을 자랑하는 수량이 많은 하천이기 때문에 한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한강의 새끼강이면서 큰 하천인 한내가 바로 중량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한내라고 하는 명칭이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양천인데, 안양천은 바로 이 안양사라고 하는 절의 이름에서부터 붙여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천뿐만 아니라 큰 개천이라는 의미의 한내라는 명칭이 같이 쓰여지고 있고, 그 발원지에 있는 청계산의 이름을 따서 청계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내에 해당되는 안양천도 한강으로 유입되는 제일 지천이기 때문에 중량천과 안양천 그리고 한강은 오늘날 서울에 있지만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관리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거와 똑같이 바로 이렇게 작은 하천이라는 개점 외에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강의 한 또 예가 바로 난지도의 색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수색 지역인 수색리가 있고요. 성산리가 있는 지역에 불광천이 유입되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곳에 지금 중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난지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를 흐르는 강을 셋강이라고 불러서 중초라고 하는 섬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의 셋강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난지도의 셋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난지도가 있을 당시에 이 셋강에서 멱을 감던 당시의 모습들, 오늘로서는 이 셋강이 축소되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됐습니다만 예전의 색강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여의도 색강이라고 하는 것은 63빌딩에서 요트 계류장에 있는 국회의사당 쪽에 서울 마리나까지의 4.3km를 한강의 지로서 색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는 지금은 하나의 개천의 기능은 잃어버렸고요. 주로 이렇게 저습지를 이루면서 오늘날은 색강 생태공원으로 변모가 되었고, 여의교 쪽에서 색강역이 있는 이
여의교에서부터 서울교 사이의 1.2km 구간이 이 색강 숲길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조 오부도에서도 보게 되면 본류인 한강과 갈라지는 이 색강이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색강으로 넘나드는 이렇게 나루들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등포의 기원이 되는 영등나루와 방앗꽃이 당시에 이렇게 나루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제방이 쌓이고 그곳에 88 올림픽도로라든가 아니면 노들길과 같은 이렇게 도로들이 개설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하천의 기능은 거의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길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태공원화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서울 마리나 지역으로 이렇게 색강이 이렇게 흘러서 한강 본류로 합류되게 됐고, 그 주변 지역의 일부 지역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서 이것이 소위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여의도가 윤중제라고 하는 제방을 쌓아서 섬이긴 하지만 더 이상 홍수 피해가 없는, 즉 침수되지 않는 이러한 여의도가 되기 전에 이것이 공항으로 이용될 때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이 색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폭이 넓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지역들은 여기가 한강이 되겠고요. 이쪽 지역은 색강 지역이 이렇게 갈수기에는 말라버려서 별도의 다리 없이도 이렇게 도로로 연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물이 많아질 때는 보시다시피 이 색강의 수량이 많아져서 강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자, 이 굉장히 강폭이 넓은 이게 바로 당시의 색강이 되겠고요. 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바로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지금의 신길역 근처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 사진을 보더라도 이게 한강 철교가 되겠고요. 자, 한강 본류와 못지않게 색강도 굉장히 강폭이 넓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색강을 1969년도에 윤중제라고 하는 제방을 쌓는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류가 더 넓어지게 되고 색강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르지 않고 이렇게 고여있는 형태의 하천의 형태로 색강이 점차 변모되게 되었고, 그 위에 제방 위에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서 나루의 기능은 없어지고 대신 이렇게 다리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만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저습지들이 하나의 생태공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색강이 오늘날에는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 모습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